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 시간 경과에 따른 태평양 지역의 전파 시뮬레이션 동영상입니다. 해당 동영상의 원본은 독일 킬 대학교 헬무홀츠 해양연구소로 지난 2012년 7월 9일 국제학술지 환경연구지에 후쿠시마에서 태평양의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 확산 과정을 시뮬레이션한 논문입니다. 위의 색깔은 일본 후쿠시마에서 방류된 오염수 값의 상대적 희석도를 나타냅니다.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자주색, 파란색, 하늘색, 연하늘색, 하얀색 순으로 농도가 옅어집니다. 대략적으로 초기 방류 지점에 비해 표와 같이 희석됩니다. 백일 후에는 일본 앞바다까지 급속하게 퍼지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영향이 없습니다. 방류된 오염수가 7개월 만에 제주도 앞바다에 도달합니다. 1년 내에 제주도, 남해까지 오염수가 퍼집니다. 하얀색인 오염수는 최초 방류수에 비해 아직은 1조분의 1 수준입니다. 1년이 지나고 태평양 한가운데까지 오염수가 퍼집니다. 오염수는 하와이 앞바다까지 퍼졌습니다. 1000일 후에는 우리나라 남해와 동해, 서해까지 파란색이 되었습니다. 1천만 분의 1 수준입니다. 태평양은 거의 모두 빨간색으로 변했습니다. 1만 분의 1 수준으로 오염수 농도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5년이 지나면 미국 서해안도 붉은색입니다. 우리나라 남해와 동해안도 자주색과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1만 분의 1에서 100만 분의 1 사이입니다. 그리고 7년 안에 태평양 모든 바다가 오염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모든 바다가 대부분 자주색과 빨간색으로 뒤덮입니다. 오염수가 방류된 지 10년, 태평양 바다에는 파란색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든 지역이 자주색이나 빨간색입니다. 만분의 1에서 10만 분의 1 사이로 태평양 바다가 다 오염되었습니다. 오염수 방류는 30에서 40년이 걸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됐을 때 바다 생태계 영향에 대한 연구는 빠졌습니다. 방사능 물질이 해양 생물의 몸에 축적되고 먹이 연쇄를 통해 최종적으로 사람이 먹을 경우 인체 내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이죠. 다액종 제거 설비로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는 유전자 변형, 생식 기능 저하 등 인체에 손상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삼중수소 말고도 오염수에 들어있는 탄소 14, 스트론튬 90, 세슘, 플루토늄, 요오드와 같은 방사성 핵종도 위험합니다. 방사성 물질 중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가 플루토늄입니다. 플루토늄의 주된 방사선은 관통력이 약한 알파선이지만 체내에 들어오면 영구불멸로 내부 피폭이 문제가 됩니다. 플루토늄의 반감기가 매우 길고 위장벽을 통해 흡수되기 쉽고 주로 뼈에 모이기 쉬운데 이는 골수암, 백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면역 이상, 기형, 신체 변화, 정신 이상 등 다양한 폐해를 초래합니다. 세슘 137은 체르노빌 사고 당시 발견된 물질로 물에 매우 잘 녹아 외부 노출 확률이 높고 반감기는 30년으로 매우 깁니다. 세슘을 체내에 받아들이면 세포 내의 미네랄인 칼륨과 구별이 되지 않아 몸의 조직으로 잘못 흡수되며 암을 일으키거나 백혈구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이 때문이며 아이들의 경우 특히 위험합니다. 스트론튬은 반감기가 약 29년간으로 길고 칼슘이온과 유사하기에 뼈에 모이는 등 세포 전달을 교란시키는 작용이 있고 체외로 배출되지 않아 백혈병이나 골수암의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요오드는 반감기가 8일인데 갑상선에 모이기 쉽고 갑상선 조직을 파괴해 암이 되기 쉬운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요오드는 태아에 대한 위험성이 큽니다. 요오드를 사용한 의료검사에서도 피임이 권장되고 6개월간은 임신을 피하도록 경고한다고 합니다. 생태계는 지속적으로 방사능에 피폭될 것입니다. 오염수 바닷물이 증기를 발생해 구름이 되고 다시 비가 내리면서 바다에 있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비를 맞고 그 비를 맞고 자란 농산물을 사람이 먹게 될 것입니다. 방사성 물질이 장시간 몸에 축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학이나 통계학으로 증명하기가 곤란한데 이 사실을 정치가나 관료들이 잘 알고 잘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